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요즘 처가랑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제 친구가 그래도 어른인데 좋게 타일러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헛소리를 하길래 제 삶을 한번 이렇게 조언해보고자 보내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좋게 말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나마 제가 신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20대 때부터 재테크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재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돈 흐름을 알아내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어렸을 적 금수저 마냥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도 월급을 크게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다니는 직장 특성이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연금도 나오는 직업이라 대출 같은 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 저축해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더군요. 처음에는 재테크를 하기 위해 안 쓰고 안 먹고 해봤는데 겨우 안 먹고 안 쓰고 해봐야 모아지는 돈이 제가 만족할 만한 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최소한의 수준으로 쓰던 걸 줄이게 되니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옷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식사비라든지 그래도 제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심하던 중에 직장 선배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배웠던 게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불패의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로 빚을 내서라도 잘만 사두면 몇 년만 지나도 정말 2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그때부터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틈만 나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질문하는 제가 기특했는지 본인이 공부했던 알짜배기 내용들까지 알려줬습니다. 그 선배도 저랑 월급도 비슷한데 부동산으로 이미 2억 이상이나 벌었던 상태였죠. 저는 생각해보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확률이 로또라는 게 걸렸고 그 뒤로는 그 로또 받은 아파트를 잘 팔아서 그 돈으로 피를 주고 분양권을 구매해서 이득을 몇 천만 원씩 불려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건지 그렇게 피를 주고 집을 사다가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집을 3채나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아파트를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잘 팔리지 않은 아파트만 2채가 추가되자 세금부터 관리비에 담보대출로 받은 어마어마한 빚까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난 빚과 이자가 생기더군요. 그때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같은 업종 종사자였고 저랑 근무지가 다른 곳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근면 성실하다며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줬던 여자였죠. 사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빚과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던 때라 여자를 만날 때도 아니었는데 문득 지금 때가 아니라고 이런 타령만 하다가는 언제 이 빚을 다 갚고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해볼지 아득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아내는 참으로 단아한 느낌의 딱 한모양처 같은 스타일이었죠. 집안의 장녀로 자라나서 지금의 직업을 가지기까지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상적인 배우자라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적극적인 구애를 했으나 제 현재 상황이 데이트 비용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더군요.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 생활비가 데이트로 나가니까요. 그런 저의 기색을 느꼈는지 아내가 혹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냐고 물었고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계산이 빨랐던 아내는 어떻게 그런 걸 다 계산해 보더니 제 월급만으로 그 빚을 다 갚는데 30년을 잡아주더군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만약 우리 둘이 갚으면 15년이면 집이 3채 생기는 거 아니냐는 말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어떤 여자가 연애 초기에 남자가 빚에 휩싸여서 데이트 비용도 없다는 말이 달가울까요? 물론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몇 억의 돈이 생기는 점은 있으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에게 감동을 받았고 아내는 그 이후로도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 빚을 갚기 위해 전세를 내놓기 위한 노력으로 알아보거나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매매를 알아보는 등 여러모로 엄청난 도움을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근사한 데이트 한번 모시켜줬는데 아내는 저에게 항상 밥을 사고 데이트 비용 또한 대신 내주며 저보고 말하길 절대 기죽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면 그때 다 갚으라고 말하면서 웃더군요.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 여자랑 결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귄 지 반년도 안 돼서 이런 마음 처음이라고 그때부터는 결혼하자고 졸랐고 아내는 그래도 1년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고 거절을 했으나 저희 간곡한 매달림 끝에 결국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런 여자를 만나서 앞으로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군요. 아내는 제가 처가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어머니가 사실 좀 성격이 괄괄하시고 장난이시니 걸러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부모님이니 나름 신사 같은 이미지만 생각하고 갔는데 장모는 처음 본 날부터 진짜 무슨 뚜쟁이 아줌마 마냥 제 재산은 얼마고 실제 빚은 얼마고 집은 몇 채이고 부모님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더군요. 장모님이 하는 일은 마트 캐셔였어요. 솔직히 직업 비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저랑 아내가 하는 일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사회적 지위도 있는 안정적인 직장인데도 저희보다 돈도 적게 버시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일 하시면서 저보고 글쎄 그 돈 벌어서 남편 보시면 제대로 하겠냐며 타박을 하시는데 저는 좀 어이가 없더군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장모님에게 말하길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장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하라는 소리냐고 말하고 싶었던 게 목 끝까지 나왔었지만 처음 듣는 것도 있으니 일단 꼭 참았습니다. 아내는 또 살면서 장모님께 얼마나 기적스럽게 살았는지 옆에서 별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집안은 근엄한 장인어른과 착한 딸인 제 아내 그리고 개념 없는 장모와 그 장모가 애지중지하는 처남이라는 분위기를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신경이 은근히 쓰였으나 아내는 정말 뭐 하나 빠질 게 없이 너무 좋았기에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잘난것 하나 없는 망나니 너무 처남은 자기 판단되는 장모 때문에 저를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 스스로 성장을 보내는 장모와 처남이 비밀이었거든요. 결혼하면서부터 모아둔 돈이 거의 억단위 많이 지속했었습니다. 그나마 어떤 돈에서 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장모 이혼식을 한 아내를 뵈며 당신은 왜 이렇게 하고 싶냐고 수박하겠어. 아내는 그래도 가족이라 계속 있다는 거를 그럼 우리 결혼하고도 그럴 거냐고 그 부분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장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한다는 소리가 제가 무능력해서 자기 딸의 돈을 뺏는다길래 그 말이 그대로 들려졌습니다. 장모님이 무능력하셔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딸에게 지금까지 힘내고 사셨으면 이제는 노하더라고요. 그날에 아직 집안이 끝나고 가르쳐 뒤집히는 난리가 났었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보며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장모와 처남에게는 더 이상 추가 외유는 아니어도 하나도 달라고 이 시간에 결혼을 가야 이 집구석에 모든 재산은 저 아내의 명의로 모두 빌리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날 처남의 얼굴로 일살락 기억했습니다. 저희 부모한테 제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 한 채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꿔줬어요. 그 후로는 그 집부터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었죠. 저희가 사실 애도 없었기에 그저 돈만 벌면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큰 화제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겁니다. 세 채 중에 한 채가 크게 올라서 그 집 전셋값만으로도 나머지 담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러자 빚이 없어지자 이제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돈들이 역으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빚도 없어지니 저희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더 이상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 따위도 없었으니까요. 장인어른도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무턱대고 집을 세 채나 들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이제는 저에게 선견지명이었다며 사위가 잘 되니 든든하다며 저희 딸아이를 그렇게 이뻐하셨는데 장모랑 처남은 뭐가 그리 불만인지 자기 손녀이자 조카인데도 단 한 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본체 만체하더군요. 저는 사위 노릇 제대로 했습니다. 명절이나 장모님 생신날 선물도 나름 제일 비싼 걸로 보냈고 저희 엄마보다 더 비싼 걸로 꼬박꼬박 챙겨줬었습니다. 아내도 그걸 알고 항상 내심 미안해했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장모의 성향을 말했더니 항상 장인어른보다 더 좋은 걸로 챙겨주라고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장모랑 저희 사이는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장모님이 은근히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집에 한번 들리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십시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녀가 태어나도 연락 한 번 없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 마냥 제 몸을 극진히 걱정하며 날 잡고 자기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마냥 좋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불길한 의심부터 들어서 아내에게 말을 하자 아내 역시도 안색이 안 좋았지만 저희 둘 다 그 집에 갔었습니다. 그날 명절에도 못 받아본 사위상을 5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나 친한 척을 하며 우리 사위 고생이 참 많다는 둥 말들을 계속 돌려서 빙빙 하더군요. 분명히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본심을 감추고 저의 칭찬을 늘어놓던 장모가 슬슬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처남이 곧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남이 그 새색시한테 자기 집이 있다고 이미 큰 소리를 뻥뻥 쳐놨다더군요. 그런 말까지 들었을 때는 설마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 명의로 된 그 집을 처남 명의로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팔 생각도 없을 테니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냐며 가족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전세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말하니 장모는 아니라고 그냥 처남 명의로 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지금 장모님 이 말씀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니까 장모는 갑자기 기분이 팍 상했다는 표정을 짓더니 장모가 말하는데 그 웃음은 뭐냐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말 같은 이야기면 저도 진지하게 듣겠는데 제가 대체 왜 처남 결혼하는데 저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줘야 하냐고 되물으니 솔직히 그거 피땀 흘리지 않지 않았냐고 어쩌다 운 좋게 아파트값 올라서 대박 맞은 거면 도와줄 겸 줘도 되지 않냐며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와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럴 마음 죽어도 없다고 앞으로 이런 걸로 부를 거면 2번 다시 부르지 말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아내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두고 보자는 장모와 처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결혼을 한다더군요. 그때부터 사실 정말 심심했었거든요. 더 허세 좋아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집도 없는데 결혼을 과연 어떻게 할까 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는 합의하지도 않았던 집이 처남 집이 갑자기 되어 있었고 새 며느리로 들어오기로 한 사람은 제 아내에게 형님 덕분에 좋은 집 얻어서 정말 감사하다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커부었습니다. 대체 뭘 믿고 이런 인간이랑 결혼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나 처남 둘 다 사기꾼이라고요. 그러자 상견례 자리는 정말 아주 큰 난리가 났었죠. 전 신경 안 쓰고 연달아서 그대로 싹 다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집 준다고 한 촉도 전혀 없었고 자기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몰아가기로 저희가 집을 기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쪽들도 지금 사기 당한 거고 우리도 사전에 전혀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게 사기꾼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기꾼이겠냐는 말에 상견례는 완전 한판이 났습니다. 장모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놓고 대담하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보고 호로자식이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렸고 장인어른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모발대라 했었죠. 결국 그날 상견례 싹 다 엎어지고 나서 처남이랑 예비 신부는 결혼식도 파토났고 장모랑 처남은
아무것도 모르는 지인들입니다.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한테 그런 게 되냐고 그런 식으로 사투를 하는 저한테 훈계를 하는